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대상, 바로 미래와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찰리 멍거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만 알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농담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내 심장이 멈출지 혹은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수조 원의 자금이 얽히고 설킨 주식 시장의 미래를 감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주식은 이제 끝났다며 팔고,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삽니다. 두 사람 모두 최신 정보를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15%의 성장을 꿈꾸고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의 파멸을 예상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는 행위는 과거의 실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자산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듯 투자 성과 역시 우리의 오만한 예측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에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이 시장의 기회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한 걸음씩 내디딜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측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복리가 작용할 수 있는 진짜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100배 주식의 비극, 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까요? 역사 속에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1948년 A본의 주식은 단돈 10달러였습니다. 만약 당시 $10,000를 투자해 1971년까지 보유했다면 그 가치는 98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A본뿐만이 아닙니다. 1971년 기준으로 과거 40년 동안 가치가 10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려 360개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가장 큰 비극과 마주합니다. 수백 개의 종목이 100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지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후 분석 능력은 천재적이지만 앞을 내다보는 고집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때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1948년에 산 사람도 1955년에 조금 더 비싸게 산 사람도 결국 끝까지 보유했다면 모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보유 기간이었습니다. 주가가 요동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뉴스가 쏟아지는 역경의 시기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측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내일의 주가를 맞추려는 오만을 버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택입니다. 퀀트 투자가 유행하고 통계적 패턴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처럼 가격은 가치의 뒤를 따릅니다. 잦은 매매와 예측이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는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성장주의 함정과 제대로 사서 보유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장주를 사야 한다는 말은 투자 시장의 금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연평균 20%씩 50년을 성장한다면 그 규모는 9,100배가 됩니다. 매출 10억 달러 기업이 50년 뒤에 9조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현재에 찬미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아메리칸 캔의 사례를 보십시오. 1900년대 초반부터 1929년 고점까지 수백 배 상승하며 시장의 황제로 군림했지만 1929년부터 1971년까지 4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0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적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누구나 아는 정보는 더 이상 수익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사서 보유하라는 조언은
주식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고 열쇠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뜻이며 동시에 내가 보유한 기업이 여전히 성장의 궤도에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세 가지 조건을 살핍니다. 첫째, 기업이 이전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둘째, 시장이 이 성장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셋째, 미래 가치를 훼손할 만큼 금리나 할인율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가? 이 조건들이 깨졌을 때도 장기 투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판단을 포기한 위험한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비추는 경험의 등불을 들고 동시에 미래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화려함을 넘어 정석의 길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는가는 삶의 전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화려한 기법과 단기적인 수익이라는 눈앞의 달콤함만을 쫓느라 그 뒤에 숨겨진 폐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외롭더라도 묵묵히 정석을 걷는 사람들이 결국 더 쉽게 성공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제 잡다한 소음을 끄고 책이나 공부에 몰입해 보십시오. 시장의 소동이 가라앉고 핵심만 남았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 근시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타인까지도 나락으로 이끌 수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의 고전인 워런 버핏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방식이 남들보다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결국 그들의 원칙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현인들의 생각을 배우고 내 삶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자신이 이미 그런 현인이 된 양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시장에 참여한 목적이 진정으로 더 나은 성과와 재무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면 이제는 작은 행동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거 철간광 카네기가 말단 직원 시절에도 사장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만이 당신의 계좌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의 환경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망한 기회들은 때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항상 사후 확증 편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우리 발길을 인도하는 등불은 오직 경험의 등불뿐이며 미래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뿐입니다. 제대로 사서 보유하는 지혜가 통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매매 기법을 동원해도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트레이딩 재미와 근거 없는 직감이라는 욕망을 이겨내고 복리가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음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지혜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실천가입니까? 화려함 뒤에 폐해를 꿰뚫어 보고 묵묵히 정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예측을 내려놓는 결단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100배로 키워줄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